청와의 십자군 맹호부대 장병을 월남으로 보내는 거적적인 환송식이 10월 12일 박정희 대통령 내분을 비롯한 선부 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그는 월남 파병을 반대했고 반미적이라 할 만큼 노골적으로 미국의 대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65년 파병이 시작됐지만 그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차지철은 파병에 반대하는 공화당 소장파들의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군의 증파를 요구하자 차지철은 즉각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왜 우리만 일방적인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한국군을 파병한다면 우리는 안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파병하는 조건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은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실리를 얻어내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의논을 했죠. 이게 우리 국회에서 좀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야 내가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뭐 좀 덕을 보겠는데 이렇게 야당까지는 갑자기 지지한 방향으로 돌아섰으니 말이죠. 아주 그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빨이 미치질 않는다고 그 무슨 길이 없겠습니까? 월남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꼭 야당이 해야만 한다는 이유가 없다고. 여당도 반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여론이 알아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차지철입니다. 그래서 차지철이가 그때부터 야당에서 월남 파병 반대 기수로 나옵니다. 그 결과 대미 외교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에 한국군을 더 보내는 대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지원과 경제 협조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를 거치며 차지철은 국회 안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위대로서 더욱 확고한 지위를 누리게 됐습니다. 차지철은 대통령의 도구였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안에 절대적인 충성 세력을 넣어둠으로써 국회를 자신의 뜻대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인 독재의 길, 그것은 72년 10월 유신헌법 선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은 계엄령 아래에서 모든 찬반 논의가 봉쇄된 채 국민투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은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12월 23일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간접선거인단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이 이곳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물론 박정희 후보 한 사람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단 2표의 무효표를 제외한 전원 찬성.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가 될수록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통령 또한 맹목적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을 저격하려 한 총알이 영부인 유경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저격범 문서강은 잡혔지만 영부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차지철이 경호실장에 임명된 것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대통령의 쓸쓸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경호실장 머리에는 대통령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 또 그것이 저분이 할 일이다 하는 그런 감정은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었고요. 또 그분이 항상 조찬 기도회 같은 걸 열어서 우리나라 유수의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나라의 안위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를 가시셨다. 그 정도는 저희 보아서 아는 겁니다. 그는 그러한 충성심으로 직접 가사를 써서 충정가라는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여튼 5.16 혁명의 타당성, 그 다음에 그것으로 저희 우리 앞에 우뚝 솟은 영도자인 대통령, 또 그분의 안위를 지켜달라는 그런 바램과 제주의 충성을 담은 노래고, 그 노래는 행진가아니나 그 다음에 모든 모임에 있어서 국가 다음에 애국가 다음에 항상 부르고 그랬죠. 근데 그 톤이 상당히 단조 비슷해서 사람을 진정시키고 정말 충성심에 불타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애절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부를 겁니다. 5.16 넓은 광장에 이런 식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뭉환이 기억하는 이 노래. 그는 그것이 대통령 개인을 국가적 인격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차지철은 그 충성심을 무기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경호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류에 독이 묻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보고서를 먼저 검열했고 사람들을 차단했습니다. 차지철 의원이 경호실장 돼가지고는 모든 권력이 청와대 경호실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장관이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고당 국회의원이든, 차지철 의원을 한번 면담한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면담과 같이 어려웠고, 또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위세를 차지철 실장이 부린 거죠. 79년 3월 1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화당은 야당의 1.1% 뒤졌습니다. 공화당 의원 이만섭은 그때 국회 단상에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당과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석에서 올소가 터져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연설 끝나자마자 차지철 계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차지철한테 전화를 해서 차 실장님 좀 큰일 났습니다. 이만섭 의원이 지금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국회가 왈칵 뒤집혀졌습니다.